안녕하세요. 민성씨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알아두었으면 좋았을 것들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부동산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제 어떤 능력을 배양을 해야 될지 참 궁금하기도 했는데,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제야 조금 뒤늦게 이제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동산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능력을 좀 닦아뒀으면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제 엑셀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회사에서 다루는 것들이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임대 면적이라든지 임대료, 관리비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부동산은 이제 숫자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숫자를 다루는 프로그램 중에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학생분들이나 일반인들은 이제 엑셀을 많이 쓸 기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회사에 들어오게 되면 엑셀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날은 이제 출근해서 저녁 때까지 엑셀만 켜놓는 날이 있을 정도로 엑셀을 자주 사용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제 부동산 회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 엑셀을 공부하라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엑셀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능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배워야 되는 범위가 사실 많기는 한데요. 기본적인 기능은 당연히 익혀둬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회사에 들어오게 되면 누가 엑셀을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이제 익혀서 상사가 뭘 시키면 엑셀을 가지고 뚝딱뚝딱 만들어 와야 되는데, 그런 능력을 이제 신입사원이 한 번에 이렇게 배양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사를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대학생이시라고 하면 엑셀책, 자기 실력에 맞는 엑셀책 한 권을 이제 사셔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예제들 정도는 충분히 익혀가지고 부동산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엑셀 실력을 갖춰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엑셀을 잘 하신다고 하는 분은 엑셀 중에서 이제 함수 기능 같은 게 있습니다. 이제 함수 기능을 조금 더 연말하시면 업무에 들어오셔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 첫 회사에 이제 엑셀 신이라고 부르는 선배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배님이 엑셀 하는 걸 보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도 좀 배워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엑셀을 이제 조금씩 배웠다가 그 선배한테 물어보기도 하면서 엑셀 실력을 조금 키워나갔고, 현업에서도 엑셀을 이제 많이 다루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실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한다고 하면은 부동산 회사에서는 이제 큰 능력이니까 시간이 있을 때 준비를 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엑셀도 무슨 그 MS 모스인가 그 자격증 아직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자격증을 따는 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현업에서 그 자격증이 있다고 인정해 주는 건 거의 없고요. 본인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하니까 엑셀 실무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문서 작성 능력인데요. 부동산 회사에 들어오면 문서를 다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영업 제안서를 쓰거나 아니면 이제 상대방을 설득하는 PT 같은 걸 할 때 이제 문서를 많이 만들게 되는데, 그때 많이 사용하는 게 파워포인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대학생들도 물론 이제 파워포인트를 이제 과제를 내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이제 고급스럽게 파워포인트를 써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파워포인트를 많이 사용 안 해보면은 그 기능들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익숙하지가 못하고, 파워포인트는 글을 이제 장문으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핵심적인 요소들을 그림과 함께 이제 전달해야 되는 목적이 있는데, 워드처럼 이제 파워포인트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파워포인트의 목적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예쁘게 디자인하고 그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깔끔하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요. 파워포인트도 엑셀과 마찬가지로 미리 디자인을 만들어 보거나 아니면 이제 장표를 이제 구성하는 연습들을 해 보셔야지 좋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으로는 대기업 같은 데 보시면 그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것들을 홈페이지에다 올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PDF 파일 형태로 돼 있는데, 대부분 이제 디자인을 이제 외주를 맡겨가지고 되게 그 세련된 디자인으로 문서를 작성한 것들을 사회공헌 보고서 같은 걸 올려놓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문서 디자인을 어떻게, 파워포인트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서 관련해서는 이제 설득력 있는 글을 쓸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회사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보고서를 쓰긴 하지만 보고서의 목적은 이제 상대방을 이제 설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 어떤 논리 구조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도 자기 나름대로 이제 서 있어야지, 막상 어떤 글을 써보라고 이제 워드를 딱 키면 사람들이 이제 긴장을 하고 어떻게 써 나가야 될지 되게 막막하거든요. 글을 쓰는 연습을 사전에 많이 해 놓으시면 부동산 회사에 들어와서 많이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글을 쓰는 연습과 말씀드린 것처럼 문서 작성 연습을 미리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능력은 이제 영어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어는 온 국민의 이제 관심사긴 한데요. 부동산 회사에 들어오면 마찬가지로 영어에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최근에는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들이, 외국계 부동산 투자 회사들도 국내에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반대로 우리나라 부동산 이제 투자 회사들이 해외로 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빈번해졌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만약에 하고 있다고 하면은 업계 내에서 몸값도 높아지고, 결국에는 자기가 이제 갈 수 있는 회사의 범위가 많이 넓어집니다. 국내 회사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어를 조금 더 하면서 이제 외국계 회사로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고, 물론 이제 연봉도 중요하지만 이제 외국계 회사가 국내 회사들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고, 그 다음에 문화가 이제 국내 회사보다는 조금 더 유연한 장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영어 회화를 공부하는 뭐 여행을 갈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부동산과 관련된 영어를 학습하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영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전문 용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영어와는 좀 표현이 다른데,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구글이나 해외 포털 사이트에 뭐 리얼 에스테이트라고 치면 이제 관련 웹사이트들이 있을 거고, 거기서 자기가 이제 편안한 사이트를 하나 정해서 거기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들을 사용해보고 말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영어에 조금 익숙해지면 앞으로 부동산 영어를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영어라고 하는 거는 원어민처럼 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부동산 영어를 단기간에 급속도로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사실 거짓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내가 이제 부동산 영어는 조금씩 해서 실력을 넓혀 나가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제 부동산 영어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동산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알아두었으면 좋았을 것들,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려 봤는데, 다시 요약 말씀드리면 이제 엑셀하고 문서 작성 능력,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영어입니다. 이 세 가지가 뭐 쉬운 것 같기도 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목표를 가지고 준비하는 것과 그냥 이제 맞닥뜨려서 이제 하는 것과는 이제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조금씩 준비해 놓으시면 앞으로 미래가 조금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세 가지 능력은 앞으로도 계속 이제 키워나가야 될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사할 때 스펙은 그때뿐이지만 자기 개발은 앞으로도 이제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펙은 짧고 자기 개발은 이제 길다, 실무 능력은 오래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통해서 부동산 회사에